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 빗물, 시냇물. 물은 참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쥐려고 하면 빠져나갑니다. 막으려고 하면 돌아서 흐릅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오랜 시간 흐르면서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거센 물은 산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400년 전 중국에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자입니다. 그는 평생 물을 관찰했고 물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부드러운 게 어떻게 단단한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약해 보이지만 이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젊을 때는 단단하려고 애썼습니다. 강해지려고, 이기려고,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단단한 것은 부러진다는 것을, 억지로 버티면 힘들다는 것을. 오늘은 노자의 지혜를 통해 물처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흐르듯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하게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물처럼 흐르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장. 물은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하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봐라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흐를 뿐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억지로 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바위는 그 자리에 있지만 물은 바다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물의 힘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바위처럼 살았습니다. 단단하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그렇게 버틴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게 부질없었습니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식 교육도, 집안일도 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렇게 고집부릴 필요 없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요. 그게 더 편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물처럼 사는 겁니다. 물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깁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기, 무리하게 고집부리지 않기.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 더 안 듣습니다. 하지만 물처럼 부드럽게 대하면 언젠가는 알아듣습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하면 어떻습니까? 싸우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하지만 물처럼 흘러가듯 넘어가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 다칩니다. 하지만 물처럼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면 다치지 않습니다. 물의 지혜는 간단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 무리하게 버티지 않기, 부드럽게 흐르기. 물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뚫습니다. 단단한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부드러운 물은 바위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처럼 되어갑니다. 젊을 때의 단단함은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강해지는 거라고. 부드러움이 진짜 강함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아무도 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먹으로 물을 칠 수 있습니까? 물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입니다. 칼로 물을 자를 수 있습니까? 물은 잠깐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이것이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강함입니다.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2장. 억지로 하지 않는 삶. 노자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위자연, 무외즈란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산다는 뜻입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억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햇빛이 있으면 자라고 비가 오면 자라고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나무에게 빨리 자라라, 더 크게 자라라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나무는 자기 속도로 자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억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강요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억지로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래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왜 억지로 일어나지? 그 후로는 자고 싶을 때까지 자. 그게 훨씬 편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일찍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면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면 되나요? 아닙니다. 무의자연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의무감이나 강요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없으니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위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룬다는 걸까요?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면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하면 힘듭니다. 힘들면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하면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면 편합니다. 편하면 오래 합니다. 오래 하면 결국 이룹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해져야 해 하고 억지로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서 며칠 못 갑니다. 하지만 산책이 좋네 하고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해서 매일 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건강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많이 만나야 해 하고 억지로 약속을 잡으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만나고 싶네 하는 사람만 자연스럽게 만나면 편합니다. 무위자연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 의무감으로 하지 않기, 자연스러움을 따르기. 그러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3장. 비우면 채워진다. 노자는 비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릇이 쓸모 있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컵이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이 가구로 꽉 차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이 비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물건을 채우고, 일정을 채우고, 가득 채워야 뭔가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가득 찬 것은 무겁다는 것에, 가득 차면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을 가득 채웠어요. 이것저것 사서 쌓아놨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그게 다 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씩 버리고 있어요. 비우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바로 이겁니다. 비움의 지혜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일정을 비워보십시오. 매일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시간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뜻밖의 좋은 일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마십시오. 비우면 평화가 들어옵니다. 기대를 비워보십시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대를 비우십시오. 비우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어내고 덜어내면 무의에 이른다. 무엇을 덜어내라는 걸까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집착, 이런 것들을 덜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에 대한 걱정. 물론 자식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조금 덜어내면 어떻습니까? 둘 다 편해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만 생각하다가 인생을 놓칩니다. 조금 덜어내면 어떻습니까?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조금 덜어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잃습니다. 역할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겁니다. 비워지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평화. 비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4장.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노자는 자주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을 때는 딱딱하고 강하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마른다. 무슨 뜻일까요?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몸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모습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휘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죽은 가지는 어떻습니까? 딱딱해서 부러집니다. 노자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움이 생명이고 딱딱함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드럽게 살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딱딱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내 원칙은 이거다 하고 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딱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꺾였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그게 다 쓸데없는 고집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훨씬 편해요. 바로 이겁니다. 부드러움의 지혜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유연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휘어집니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버팁니다. 하지만 결국 부러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딱딱하게 내 말대로 해 하고 버티면 관계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봐 하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딱딱하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하고 버티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면 편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딱딱하게 나는 예전처럼 할 거야 하고 버티면 다칩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지금 내 상태에 맞춰서 하자 하면 안전합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물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딱딱한 것은 한 방향으로만 힘을 씁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부러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것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이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지혜입니다. 젊을 때의 딱딱함은 미숙함입니다. 나이 든 후의 부드러움은 성숙함입니다. 부드럽게 사십시오. 그러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5장 흐르는 대로 사는 지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바다에 이른다. 간단한 말이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갑니다. 쉬운 길로 갑니다. 자연스러운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가장 낮은 곳이지만 가장 큰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사는 겁니다. 젊을 때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래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가면 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은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런데 나이가 더 들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흐르는 대로 사는 겁니다. 흐르는 대로 산다는 것은 아무 계획 없이 산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계획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획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상황이 안 되면 포기하십시오. 다른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십시오. 물처럼 흐르십시오. 물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옆으로 가고 낮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갑니다. 계획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흐르는 대로 가다 보면 결국 어딘가에 도착합니다. 그곳이 원래 생각했던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며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흐르다 보면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도 목적지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흐르십시오. 흐르다 보면 결국 좋은 곳에 이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 즉 진리는 자연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자연처럼 살면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억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꽃은 억지로 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핍니다. 새는 억지로 날지 않습니다. 내고 싶을 때 납니다. 바람은 억지로 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붑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흐름대로입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획대로가 아니라 흐름대. 그러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에 가까워집니다. 젊을 때 억지스러움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물처럼 흐르십시오. 그러면 결국 좋은 곳에 도착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노자의 지혜를 통해 물처럼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자는 평생 물을 관찰했고 물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물은 억지로 하지 않지만 이룹니다. 물은 비어있지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은 유연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물은 흐를 뿐이지만 바다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을 닮아갑니다. 젊을 때 딱딱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생깁니다. 젊을 때 억지스러움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움이 생깁니다. 젊을 때 가득 참이 사라지고 비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강해지는 거라고. 물처럼 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처럼 살아가십시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버티지 마십시오. 딱딱하게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물처럼 흐르십시오.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가고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곳에 도착합니다. 물은 바다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도 목표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흐르십시오. 흐르다 보면 결국 좋은 곳에 이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물처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살아갑시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